이 김현지라는 자는 이재명에 관한 한 무불통지입니다. 이재명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고 통하지 않는 게 없어요. 모르는 게 없고 통하지 않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는 그게 무슨 일이든 이재명과 관련된 거라고 하면 김현지가 나서면 해결되는 거예요. 또 김현지가 나서서 해결해 온 거예요. 이재명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것도 없고 통하지 않는 것도 없다. 무불통지 김현지다. 이 김현지가 말이죠. 이화영이가 이재명이랑 공범이잖아요.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의 공범이지 않습니까? 그 이화영이가 처음에 진술을 오락가락 했어요. 그럴 때 이재명이한테 극히 불리한 진술을 할 때의 변호사, 그게 설주환이라는 변호사인데요. 이재명이한테 극히 불리한 진술이 나온 그 상황에서의 이화영이 변호사인 설주환 변호사한테 전화를 해요. 김현지가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설주환이가 검찰에 협조하도록 이화영이를 회유한다고 이화영이가 말하는데 사실이냐? 그러자 설주환 변호사가 펄쩍 뛰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설주환 변호사가 김현지랑 전화통화를 마치고 나서 오해받기 싫어서 사임한다. 사임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변호사가 들어가가지고서 이화영이가 검찰에 회유를 받아가지고 이재명이한테 불리한 진술을 했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정적인 그 대목에 김현지가 딱 나타나서 이화영의 변호사한테 전화를 딱 하는 거죠. 그리고 전화를 받자마자 설주환 변호사는 그만둬버리죠. 그러니까 이재명이와 관련돼서는 이 김현지는 모르는 것도 없고 통하지 않는 것도 없어요. 전지전능한 존재야. 이재명에 관한 한. 설주환 변호사는 김현지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소통한 건 사실이다. 김현지가 자기한테 전화해 왔다고 팩트 체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사건을 담당한 박상용 검사는 설 변호사가 갑자기 변호사를 사임해서 담당 사건의 변호사니까 왜 사임했어요? 물어보니까 김현지로부터 전화로 질책을 많이 받아서 라고 답을 하더라.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를 들었다. 도저히 변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더라. 김현지한테 엄청 까인 거죠. 그래서 기분 나쁜 것도 있겠지만 더 이상 변호사 일을 더 할 수 없게 돼서 결국은 잘린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이재명과 공범관계 문제가 되는 사건인데 공범관계의 최측근이 김현지가 공범인 사람 이화영에 대해서 그 이화영의 변호사 설주환 변호사를 질책하고 따지고 자르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고 위증교사다. 공범관계인 이재명에게 불리한 진술이 나오자 김현지가 직접 나서서 변호인을 설주환 변호사를 갈아치우고 막은 것이다. 절대 존엄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이 김현지 이슈, 김현지는 국감장에 나오지 않지만 국감 전체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게 김현지 이슈입니다. 서로 삿대질하고 욕설하고 퇴장하고 개판인데 이 개판이 된 이 밑바닥에 김현지라고 하는 자가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박정훈이가 김현지가 경기 동부연합과 연계되어 있는데 경기 동부연합은 김일성을 추종하는 세력이다. 종북 세력이지. 그러면서 그 경기 동부연합과 연계된 통합진보당 통진당의 김미희라는 전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그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라고 김현지 이름이 나온다. 판결문에. 그러니 이 김미희는 통진당으로 종북 세력인 경기동부연합의 핵심인데 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라고 판결문에 써 있으니 김일성 추종 세력과 매우 가까운 관계라는 뜻 아니냐. 그런 자가 지금 이재명의 최측근이 되어 있지 않냐. 그런데 판결문에는 그 한 줄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남시에 사회단체 활동 등을 하면서 피고인 김미희와 잘 알고 지내는 김현지, 피고인 김미희는 김현지와
우연한 정보 전달로 위 음식점을 방문하게 된 것. 그러니까 김현지가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가 판결문에 나오는 거예요. 또 이 김미희가 2심에서 감형을 받는데 그 과정에서도 김미희와 그 공범에 유리한 증언을 해서 감형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요소요소에 김현지가 나타나면 문제가 해결이 돼. 또 이재명이가 2004년도에 성남시의회에 가서 막 깽판을 쳐요. 이재명이 말로 깽판을 치는 거예요. 마이크를 던지고 시의원들을 겁박해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이 사건 관련해서 판결문이 나와 있는데,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 김현지는 피고인 이재명 등과 공모해. 그러니까 이재명과 김현지가 공범이라니까. 2004년부터 공범이야. 20년 전에. 2004년 3월 24일 성남시 시의회 복도 앞에서 시의원들에게 재심이하라, 내 놈들이 시의원이나 재심이하라, 이렇게 시의원들을 비속어로 호칭하면서 몸으로 밀어붙여서 3시간 동안 출입을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재명이는 500만 원 벌금 받았어요. 이때 이 사건의 공범이 김현지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변호사 시절에 성공보수 2천만 원을 받는 사람으로 김현지를 딱 적시했듯이, 그래서 경제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선포했는데, 공범관계니까 범죄공동체이기도 하다. 그러면 이재명이하고 김현지의 관계는 뭐냐? 지금은 정치공동체, 예전에는 경제공동체, 범죄공동체, 그냥 한 몸에 한 몸. 거기에다가 이재명에 관한 한 모르는 것도 없고 통하지 않는 것도 없는 절대 존엄의 김현지.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페북에서 존엄현지의 실체가 조금씩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조금씩이지만 그 실체가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정권의 몰락을 재촉하는 김현지의 존재입니다. 익명 제보자가 한미일보에 제보한 것에 따르면 김현지가 아들이 있는데 유력 정치인을 빼닮았다. 남편을 닮은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를 닮았다 이겁니다. 거기다가 현재 나이는 16에서 17세 고교생 아들이 있고 싱가포르에 유학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한미일보 보도 연속해 드리면요. 그리고 충격적입니다. 사실은요. 김현지 아들이 있는데요. 그리고 2008년 이재명과 김현지가 불륜설이 돌았답니다. 08년 유동규 본부장 표현의 보도에 의하면 이재명이 원래 검사사칭하는 범죄 저질렀잖아요. 전과 4범 중에 하나가 검사사칭죄인데 그때 이렇게 도망 다녔는가 봐요. 그때 유동규 본부장 표현에 의하면 태백산으로 이렇게 강원도로 가서 숨었다라고 자서전에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김현지 집에 숨어 있었다라고 유동규 본부장이 보도했었고, 그러자 김현지가 갑자기 결혼을 한답니다. 최 씨라는 사람하고. 그래서 이재명하고 김현지가 불륜설이 돌은 것에 대해서 소문을 진화시켰다라는 주장이 지금 보도되었고요. 그리고 김현지가 지난 7월 달에 용산 대통령실에 입성한 뒤에 그 최 씨, 김현지의 남편이 되겠죠. 남편 최 씨 사무실이 갑자기 폐업했고 폐업 신고했다는 말도 들었다. 그 다음에 이재선이 생전에 말하기를 이재선이 누구죠? 이재명 형입니다. 그죠? 아시다시피 정신 병자로 해가지고 감금되고 결국은 죽었지 않습니까? 이재선. 생전에 말해 김현지는 니르바나인 거 안다라고 표현했고, 이재명은 2012년 4월 15일 니르바나 0415 계정 주인에게 생일을 축하한다라고 했는데 그 생일 계정 축하가 현재는 바로 이재명 형의 표현에 의하면 그게 바로 김현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그런 내용도 있고요. 2008년 김현지가 갑작스럽게 결혼했다 합니다. 그리고 최모 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배가 불렀다.
배가 불러 다녔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보도되고 있고, 그는 이어 김현지가 결혼 후 출산한 남자 아들은 유력 정치인과 외모가 정말 빼박이고 어린아이를 싱가포르로 왜 보낸 것인지 의아하다. 어린 나이 때 보내는가 봐, 싱가포르로. 해외 유학 간 아들은 현재 고등학생 정도, 16에 17세 정도이고 아들이 2명이라는 말도 들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유진철 조지아주 제1선거구 연방하원 공화당 예비 후보 NNP 초대석에 출연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이 대장동, 백현동에서 불법으로 모은 조 단위의 돈이 싱가포르에 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오늘 싱가포르는 최근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아들이 유학을 간 곳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싱가포르로 김현지와 제3자를 통한 거액의 해외 송금이 이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보여줄 수 있는 근거 자료들이 있다,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유진철 후보는 요새 새로운 검은 돈들이 모이는 데가 싱가포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국제적인 헤지 펀드들이 모여들고 곳곳에서 비자금을 관리해주는 업체들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싱가포르에 지금 이재명의 비자금이 거기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진철 후보는 일명 그 저수지라고 알려져 있는 거액의 비자금이 그동안 국내에서 밝혀지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해외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한테 네. 있었던 모든 범죄 사실보다도 네. 더 큰, 사실 이거를 지금 숨기려고 이놈이 지금 동문서주를 하고 있는, 무죄를 지금 받으려고 애를 쓰는 그 대장동, 백현동 이 불법으로 저가서 돈 모은 네. 그 조 단위의 돈이 네네네. 지금 어디에 가 있느냐? 싱가포르 가 있습니다. 네, 저수지가 해외에 있는 거죠, 지금. 네, 저수지가 해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그 돈이 안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군요. 저는 선거 자금으로 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물론 갖다 좀 쓰긴 썼죠. 조금 쓰고. 예, 미국 정부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은 김현지가 금고지기일 수도 있다. 예, 그 싱가포르에 아들을 보냈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는데 이 싱가포르에 이재명의 저수지가 있다. 예. 금고지기가 아니라 일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네네. 금고지기입니다. 참. 유 후보는 방송이 끝난 뒤에 저희와 따로 가진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알게 됐느냐, 이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저희도 보도를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유 후보가 무엇을 하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대표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금융기업의 한 중진 임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이름을 저에게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그 회사 이름도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안전 문제상 회사 이름이나 임원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는 점 분명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